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의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경우에도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게 되면서 관련 종사자분들은 매우 힘겨워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왜냐면 우리들이 돼지고기는 많이 소비를 하는 고기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슈도 있었고 라이브 방송 때는 다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 쪽에서 있었던 어떤 신약의 임상시험이라고 하죠. 3차 임상시험이 잘 되지 않게 되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신뢰도가 깎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또 역시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마음고생을 할 것이고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발생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고로는 울산에서 이제 큰 대형 선박 화재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실제로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CG가 아니고 진짜 저런 식으로 폭발이 일어나고 화면만으로도 걱정이 될 정도로 큰 사고도 있었어서 지난 한 주는 이 이슈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뉴스를 보면서도 자꾸 다른 곳에 눈이 갈 정도로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태풍 미타가 온다고 하죠. 제주도뿐만 아니라 그 태풍의 경로에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부산 사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별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0월 2일 날 올라온다고 하죠. 그리고 오프닝의 마무리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지난 주말 동안 많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촛불을 들고 나가서 국가의 일에 불을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꼭 말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럼 9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 이슈 하이라이트 역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스캔들, 우크라이나 이슈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를 처음에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 이후에도 당연히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에서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시장은 이슈를 기록한다는 내용인데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회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는 금융시장, 투자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봄으로써 앞서서 어떤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알아두면 우리가 투자시장을 볼 때 너무 잡스러운 것만 아니면 큼직큼직한 일들은 이렇게 체크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우크라이나 스캔들 라이징을 다뤄볼 건데요. 지난주 9월 4주차에 갑작스럽게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그 태풍의 눈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 있었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대통령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탄핵 위기까지 언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탄핵 위기 이야기인데 왜 우크라이나 스캔들일까요? 미국은 지금 화면상 여기 북미죠? 이 위치에 존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에 속하고 있죠. 지역상으로는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두 국가가 어떻게 얽혀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간결하고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였습니다. 이 통화에서 부적절한 약속이 오갔고 이 부적절한 약속은 미국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 통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내부 고발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또는 뉘앙스인 즉슨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비리라든지 이런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우크라이나 거기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현재 제공하고 있는 군사 원조를 포함해서 원조를 끊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현재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국가인데 다만 부패가 워낙 심각해서 이런 부패를 해결해야 미국이 원조를 제대로 해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 특정
특정 누군가의 부패 조사를 좀 시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부패를 해결하라는 요구는 원조 국가로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특정 누군가의 부패 조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은 물론 내부 고발에 의해서 전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런 뉘앙스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중간 약 수요일 정도에 내부 고발이 이루어진 사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참고로 이 통화는 이제 올해 7월에 주고받은 통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화 내용에서 언급되는 누군가의 조사라고 했을 때 이 누군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확히는 누군가를 조사해라 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아들을 조사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인데, 자, 여기서 누구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길래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까요? 여기서 누구는 바로 조 바이든, 미국의 2017년까지의 전 부대통령이면서 2020년인 내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미래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자리를 놓고 다툴 수도 있는 대선 주자라고 하죠.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얘기하면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조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이 조 바이든의 두 번째 아들, 즉 차남이죠. 차남이 우크라이나에서 천연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크라이나에서 되고 있는 이 조 바이든의 둘째 아들의 사업이 뭐 부정한 점은 없는지 조사하라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라고 내부 고발이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서 미래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문제점을 파헤치거나 나아가서 악용할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통화가 사실이라면 말이죠. 즉, 무언가를 나를 위해 해주면 국가 차원에서 너희에게 보상, 대가를 줄게 라고 했다는 점이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인 선거라는 것에 자신이 대통령인 상태에서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타국을 이용하여 미래의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것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지난주에 최초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을 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 일어났고 그 통화 내용에서 의심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이야기 이후에 이제 당연히 이야기는 급격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개인의 통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즉 7월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녹취, 즉 녹음이 되어 있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녹취록을 들어보아라. 그런 내용은 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녹취록 공개가 준비되게 됩니다. 아니 그냥 바로 밝히면 되지 공개를 준비하는 것도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조금 엄밀히 얘기해보면은 국가 대 국가의 정상 간의 통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밝혀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을지 뭐 이런 걸 체크해서 어느 정도의 편집은 인정, 용인되기 때문에 그럴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여기 표시된 대로 지난 9월 26일에 공개하기로 했고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밝혀지게 된 통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A4 용지로 약 5장 분량 정도 되는 통화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자, 바이든이 기소를 막았다는 그런 의혹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좀 알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알고 싶어하니까 바이든이 실제로 그랬는지, 바이든이 기소를 막았다라는 이 의혹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면서 통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화 내용을 간단히만 되짚어보면 조 바이든의
아들을 조사해달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첫 줄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런데 조 바이든이 나서서 뭔가 기소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소라는 것은 검찰이라는 기관에서 어떤 의혹이 있고 조사 대상이 되는 곳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거치게 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검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는 바이든의 아들을 조사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의혹이 미국에서 있으니 이것을 좀 잘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걸까요? 대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사실 우크라이나의 부패 조사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미국의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있던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까지였죠.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야 이거 좀 부패를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원조를 좀 더 해주고 하면서도 믿을 수가 있지라고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로 원조를 해주는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자원과 자산이 용이하게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국가가 우크라이나가 워낙 부패해서 문제가 많으니 이 부패를 좀 척결하지 않으면 원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본래 미국으로서도 할 수 있고 그래 왔었던 요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당연히 부패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말이죠. 중요한 건 당시, 아까 계속 전 부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조 바이든은 정확히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했던 부대통령이 바로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즉 조 바이든 부대통령이었던 거죠. 2017년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요구가 우크라이나에게 있던 당시 조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의 현직 부대통령이었고요. 아들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부정부패를 조사하다 보면 기업인들도 당연히 대상에 오를 것입니다.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의 유착관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대상에 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조사를 하다 보니 떡하니 이 부패 조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기도 한 미국의 부대통령 둘째 아들이 떡하니 리스트에 목록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혹이 불거지게 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있는 그대로 총력을 다해서 조사해도 괜찮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 의혹이 뭐였냐면 당시 부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자신의 아들 회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검찰에게 압력을 주었다라는 의혹이 실제로 있었고요. 심지어는 최종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든 것이 미국의 부대통령인 조 바이든이란 의혹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고 그냥 의구심 수준 정도일 뿐인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의혹이 들자 미국 정부에서는 아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도 포함해서 그대로 제대로 조사하라고 응원한다 라고까지 했었으니까요. 자, 결과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논리는 이거죠. 미래의 대통령 자리를 두고 적이 될 주자인 조 바이든의 아들 부정부패를 조사하라고 하며 조사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 원조를 대가로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 바이든 전직 부대통령이 과거에 부대통령이던 시절에 우크라이나의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아주 면밀히 조사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했다는 것 뿐이라는 거죠. 있던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린 것 뿐인데 그게 잘못인가? 라고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래의 반대측, 민주당 측 대선 주자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고발된 내용처럼 조 바이든을 막아서기 위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아들 기업에 조사를 시킨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 내용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을 완전히 뿌리치지는 못했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즉 본인을 위해서 이것을 언급했다라는 포인트는 남은 것이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해보자면, 자, 이 실제 통화, 즉 녹취록 내용에서 주안점이었던 것은 뭐냐면, 자, 미국의 원조를 대가성으로 썼냐는 것이었습니다. 즉 방금 통화 내용에서는, 자, 너가 이런 걸 해주면 우리의 미국은 원조를 해줄 것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을 위해서 미국에 무언가를 대가로 주게 되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이 대가성으로 미국의 원조가 언급되지는 않게 되면서 이 녹취록이 공개된 당시에는 안도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걸 최초에 고발한 내부 고발자가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 녹취록 자체를 감추려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미래가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돌입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 스캔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들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자, 투자 시장은 항상 이런 큼지막한 이슈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경제가 모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 이야기,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야기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선 이 앞서서 얘기할 것이, 제가 지난주 시간에는 컨센서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금융투자 시장에서, 경제 시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또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다뤄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컨센서스고요. 여기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위기라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있었는데 이거가 앞으로 탄핵이 되면 잘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미국이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로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될지, 아니면 계속 될지, 뭔가 A라는 안은 어떻게 결정되고 B라는 안은 어떻게 결정될지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 시장에서는 당장 내 돈을 그대로 가만히 뒀다간 증가할지 감소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정말로 운에 맡기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 투자를 꺼리게 되고, 금융시장에 내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을 꺼리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투자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투자시장에서는 뭐든지 확실한 것을 좋아하고 예상대로 굴러간 것, 또는 예상보다 더 잘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는 것은 확실하게 좋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또는 그게 다 결정돼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라는 예상, 즉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는 한은 대개는 투자 시장에서 돈을 빼내는 방향으로 결정이 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현재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역 전쟁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을 전쟁으로 갈지 협상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미국 대통령이 탄핵될 위기에 놓이는 것은 여러모로 불확실성이라는 불안한 마음을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탄핵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금융투자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첫 번째 단추, 즉 탄핵 위기가 발생했다라는 단추는 그 정치적인 이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될지 또는 계속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그
미국 대통령이 보통 결정하게 되는 안건인 무역 전쟁 또는 협상에 대한 이야기나 그거 외에도 뭐 한국의 입장에서도 뭐 한일 경제 전쟁이나 또는 한국과 북한의 어떤 이런 3자의 이야기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게 되는데 그런 많은 무수한 외교적인 결정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전파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보이게 되는 이 금융 투자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여기서 이탈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온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슈들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고 금융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를 간단히만 좀 다뤄보자면 첫 번째로 26일에 녹취록이 처음 공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앞서 이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녹취록이 처음 공개된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대가성으로 이야기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 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핵심적인 단어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네 탄핵이라는 위기가 좀 들어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미국 달러의 환율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가치가 다시 안정세 미국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도 괜찮겠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미국 환율이 다시 한국 입장에서는 1200원대로 1190원대에서 1200원대로 갈 수도 있다. 즉 미국이라는 곳에 대한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면서 녹취록 공개 당시에는 오르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27일부터는 이 녹취록을 가만히 놓고 보고 그리고 이 녹취록을 공개할 당시에 이 녹취록 공개되는 걸 막으려는 움직임을 했다든지 즉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문제시될 만한 행동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해서 다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게 되자 여러 금융투자시장 다우존스 지수나 나스닥뿐만 아니라 역시 환율까지도 미국의 시장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투자시장에 반영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즉각적으로 거의 하루 걸러서라도 거의 당일에 반영되는 모습까지도 환율과 주식시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미국 시간으로는 26일이죠. 이때 당시에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승을 해서 출발했지만 내부 고발자가 이 조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외압을 넣었다. 정부에서 외압을 넣었다라는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이 도착을 하게 되면서부터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을 하게 되고 미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반이면 장 시작하고 2시간 반 정도가 지났을 때죠. 그 시간에는 마이너스 16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올라가던 게 이런 정치적 이슈가 불거지고 나서는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시간당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탄핵이라는 이슈가 불거지게 되면서 무역전쟁이라는 이슈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무역전쟁 또는 무역협상을 운전하고 있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분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게 되면은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는 협상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의 방향은 안 그래도 혼란한 와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앞에서는 협상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 이전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 쪽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비난 섞인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미국이 은연중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중국을 향한 펀드 투자를 억제한다든지 자금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을 막는다든지 하는 방향의 경제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분리하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없앨 것이라고 보이는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뿌옇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무역전쟁과 무역협상이 앞으로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안심을 해도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려면 현재 대통령과 정부의 생각이 그래도 유지되는 것이 예상하기는 좋은데 그게 실제로 좋든 안 좋든 예상하기는 좋은데 탄핵위기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더불어서 더욱 투자 시장에는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탄핵위기의 대상이 되면서 만약에 이 미국 대통령이 뭔가의 잘못을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조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협상을 할 때 뭔가 문제는 없었는지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죠. 지금까지 해온 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다 뒤집고 엎은 다음에 새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제대로 전쟁을 붙거나 무역 전쟁을 붙거나 하게 된다는 걸 텐데, 그런 것마저도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 즉 이 무역 전쟁은 더욱 길어지게 될 전망이라는 상황까지 맞닥뜨리게 되게 됩니다. 이런 우려는 당연히 투자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탄핵 위기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금 혼란한 정치적 이슈인 걸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마무리까지 보게 되면 경제, 금융에서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투자 시장에서도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이슈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큼지막한 정치적 사안은 그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 국민들도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주 한 주 동안 다른 분들과 대화하면서 야, 그 이야기 알아? 야, 이런 영향까지도 미쳤었대 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투자 시장에서는 더더욱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주는 아무래도 워낙 전 세계 시장에서 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축약해서 최대한 축약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역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사건 사고는 정말 많았는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자잘하거나 아니면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밤 9시 라이브 방송에서 항상 좀 다루고 있고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항상 받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거기에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9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였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